추천은 하진 않습니다. 왜냐면 자기 업무 파악도 안 됐고, 결론 아까 말씀드린 업무 빵꾸 안 낸 상태에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기 일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휴직을 하는 거는 빵꾸 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뭐 고충,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가 군인 혹은 군무원이거나 해서 모범이거나 하여튼 그런 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가는 그 임용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몇 년만 참으면 되니까 속상해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조금만 한 3년에서 길게 5년만 참으면 갈 수 있다. 저도 사실은 가장 1순위의 지역은 못 갔지만 와보니 2순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았다. 살다 보니까. 그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행정으로 빠지면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조직 편성관, 두 번째는 감사관, 그 지역대 정작과장,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조직 편성관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개인데 뭐 분단이나 사단, 그 다음에 뭐 여단, 대대 이렇게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자리는 사단인 것 같고, 그리고 사단 조직 편성관은 이제 일반 승진, 빨리 승진해서 6급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빨리 승진한 만큼 현역 못지않게 바쁘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단, 대대 조직 편성관인데, 물론 부대마다 뭐 케바케지만 저희 부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단 조직 편성관이 좀 수월한 것 같고, 대대는 어떻게 보면 그 훈련력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뭐 이렇게 만져야 되고, 동훈련, 뭐 작계 훈련 뭐 이런 것들 다 통제해야 되고 계획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대보다는 여단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고, 그리고 지역대 정작과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 편성관보다 더 괜찮다고 저는 들었습니다. 일단은 군부대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청이나 군청 뭐 이런 외부 그냥 공무원 출퇴근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서 심적 부담도 없고, 지역대 정작과장이 어떻게 보면 바로 위에 지역대장이 있는데, 지역대장과의 뭐 큰 트러블만 없으면 뭐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을 것 같고, 업무도 그렇게 안 바쁘다고 들어서 일단은 행정으로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역대장을 적극 추천드리고,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량일 수도 있다. 워라밸 충분히 더 즐길 수 있다. 그 다음에 여단 조직 편성관, 대대 조직 편성관, 그 다음에 감사관도 좋습니다. 감사관도 부대마다 다르긴 한데 감사관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. 이게 부대마다 지금 달라서 이제 6급 자리에 있는 6급 자리로 된 감사관도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부대는 이제 7급인 감사관도 있는데, 부대 수가 많으면 많은 부대일수록 여건이 많으면 부대 수가 많은데, 그 대신 부대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는 많다.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되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겠죠. 그리고 대신에 여건은 조금 불비하더라도 시골적은 예비군 지간 그 예비군 부대가 적기 때문에 감사할 부대도 적고, 그래서 일은 수월하다. 이렇게 말씀. 처음에 1년차 때는 사실 생소한 것도 많고 규정도 알아야 되고 뭐 사실 자료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1년차 때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규정도 많이 보고, 제가 처음 없던 양식도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면서 해서 조금 바쁘긴 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현역보다는 훨씬 수월했고, 지금은 이제 똑같은 걸 매학기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 업무만 하면 근데 그렇다고 마냥 놀 수는 없는 거고, 이제 뭐 동원과장이나 장교 좀 뭐 바빠서 못하는 업무가 있으면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, 이제 예비군 훈련도당이 보통 공채로 해서 9급 친구가 오는데 그 인원들은 뭐 군생활, 병사생활밖에 거의 안 한 인원이다 보니까 그 인원들도 좀 케어해주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단 조직 편성관인데 제가 훈련에 관한 거는 사실 여단 조직 편성관이 할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예비군 훈련 담당이 그래서 있는 거고, 하지만 이제 같은 부서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 예비군 훈련 담당이 하는 것도 제가 조금 도와주고, 뭐 과에서 크게 돌아가는 것들 뭐 과장 동상교보다는 제가 조금 더 좀 중심을 잡고 하고 있고, 왜냐하면 부대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부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잡아서 컨트롤 해주고 있고, 뭐 그렇습니다. 결론은 제 업무만 하면 선택이긴 한데 아니면 충분하다. 근데 이제
과원들이랑 부서원들이랑 조금 더 잘 지내려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 것 조금 도와주고 그래도 반나절이면 끝난다. 나머지 시간은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볼도 차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경체이기 때문에 이제 현역 간부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책이 바뀌어서 이제 군무원을 신분으로 되는데 군무원으로 되면 저도 처음에 약간 그런 건 있었습니다. 이제 난 현역이 아니다. 나 별로 뭐 건들 사람도 사실 없다. 그리고 사실 건드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합니다. 근데 그 마인드 가지고 한없이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역들이랑 같이 생활해야 되고 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하려고 좀 선택이긴 한데 했으면 좋겠고 자기 업무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규정이랑 법령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역이랑 융화되는 게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비율로 따지면 한 4대 6? 내 업무에 대한 거 6, 그 다음에 현역들 좀 도와주고 융화되는 거에 한 4 정도의 노력을 저는 쏟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 업무가 그렇게 막 어렵고 많은 업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인용하시면 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업무 파악부터 일단은 빨리 하고 대신에 규정이랑 방침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좀 여유가 된다면 현역들 것도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사실 지금 하는데 1년차의 법령이랑 그런 거 보면서 양식이랑 만들면서 인수인계서라고 만들긴 했는데 이걸 인수인계서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단기단위 연 단위로 업무가 있으면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업무들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도 적어놓고 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행정이 조금 더 유리했다고 들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훈련대 교관들도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를 누가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승진 불원서를 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행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보통은 1분의 1로 평정을 못 받진 않으니까 그리고 표창 같은 것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근무시설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적은 게 조금 더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훈련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훈련대만 해도 교관들이 여러 명 있고 거기서 표창 하나 챙기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그 부모 많은 데서 평정을 살리면 진급하는데 훨씬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도 유리하겠지만 그걸 매년 본인이 챙긴다는 가정도 못하고 확신도 못하고 왜냐면 지휘관은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이 1분의 1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상은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 처음에 보직 임용하고 나서 최소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일반 승진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케바케인 것 같긴 합니다. 이것도 제 주변 선배들은 한 임용 3년차, 4년차에 일반 승진을 해서 간 선배들도 있었고 다른 승진한 분들 보면 10년차, 15년차로 승진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. 그래서 일반 승진은 최소 2년 근무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다.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천은 그래도 연차를 조금 더 쌓아서 승진 신청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승진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승진을 10명을 한다고 치면 그 10명 중에서도 1등부터 10등까지 순번을 세우고 그 1등부터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승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가 경력 점수 군무원 연차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.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렇게 채우고 승진을 한번 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도 사실 공석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력을 좀 쌓아서 최소 5년에서 10년을 쌓아서 승진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. 그리고 임용하시면 그 교육 성적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
뭐 1주짜리 있고 뭐 2주짜리 있고 한데 2주짜리 교육은 무조건 가셔야 요즘에는 승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1주짜리 교육은 그냥 교육만 들으면 되는데 2주짜리 교육은 거기서 평가도 하고 순위도 매기고, 그래서 1주짜리는 평가 없고 그냥 갔다 오면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데 최대 10점에서 10점 중에 3점을 받을 수 있는데 2주짜리 교육은 10점에서 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은 1주짜리, 2주짜리 교육은 무조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몇 년 전,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5급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7급에서 시작해서 6급에서 이제 5급 단 사람이 한 4년 전인가 하여튼 처음 나왔다고 들었고, 지금도 나오곤 있는데 사실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, 그래서 지금은 좀 미비한 수준인데 그래도 뭐 5, 6년 전에는 아예 승진을 못했으니까 제도 개선이 된 거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가장 큰 점수는 평정 점수라서 해당 1차, 2차 평정권자랑 잘 지내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그 일반 승진 지휘 추천도 하게 됩니다. 그 지휘 추천도 잘 받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,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력 점수, 그래서 연차를 좀 쌓고 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평정도 잘 받고 하셔야겠죠. 이제 평정 잘 받으면서 연차 잘 쌓는 거, 그 다음에 교육 그 파견 1주 혹은 2주짜리는 1주를 못 가더라도 2주짜리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. 요즘에는 저도 얼마 전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해당 교관들이 2주짜리 교육을 안 갔다 오면 요즘에는 승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무조건 필수다. 그래서 교육을 듣도록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표창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? 한 개 정도? 좀 많으면 2개 정도? 1년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따야 되고, 그게 아니면 그렇게 욕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체력 검정은 당연히 합격 받아야 되는 거. 근데 공무원 체력 검정 많이 또뭐 3kg에서 1.5kg 낮아지기도 했고, 그건 충분히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격은 무조건 해야 된다. 상급은 해야 된다.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특급을 기준으로 해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평소에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갑자기 지휘관이 뭐 내가 이걸 잘해서 날 입고한다? 이건 아닌 것 같고, 저도 한 2년 전에 그 연원장님이 이제 평정을 주셔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진도 찍어놨는데, 제 자랑은 아닌데 현역처럼 열심히 아니 현역보다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는데, 그냥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지시한 거에 대해서 묵히지 말고 최대한 좀 빠르게 이렇게 보고하고 누락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현역들 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고, 근데 그걸 뭐 잘 보이려고 뭐 한 건 아니고,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공명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.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현역들도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육아시간도 주변에 보니까 많이 쓰는데 공무원이 쓴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요즘에 없는 것 같고, 저도 요즘에 뒤에 쓸 수 있으니까 15시 반에 퇴근하고,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일만 빵꾸 안 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저녁하기 전에 준비하고 과감하게 저녁해도 되지 않을까.